당신은 지금 이 순간에도 스스로를 죽이고 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스마트폰을 확인하고 하루 종일 12개의 알림에 시달리고 밤 11시에 넷플릭스를 켜는 그 행동 하나하나가 당신의 정신을 조금씩 갉아먹고 있죠. 우리는 이걸 바쁜 일상이라고 부르지만 사실은 합법적인 자해입니다. 그리고 가장 끔찍한 건 우리 이걸 자랑스럽게 여긴다는 거예요. 자, 오늘은 이 미친 듯한 삶에서 벗어나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돌잔치에 가본 적 있으시죠? 친척들이 몰려들고 플래시가 터지고 큰 소리로 웃고 떠들고 아기한테 이것저것 쥐어주면서 사진 찍는 그 광경 말입니다. 처음 30분은 아기도 웃어요. 귀엽게 손 흔들고 까르르 웃기도 하죠. 그런데 1시간쯤 지나면 어떻게 되나요? 아기는 울기 시작합니다. 얼굴이 빨개지고 목청껏 소리를 지르죠. 이게 뭘 의미할까요? 아기가 나쁜 아이라서? 배가 고파서? 아닙니다. 그냥 너무 많은 자극을 받았기 때문이에요. 현명한 부모들은 이걸 압니다. 아기를 조용한 방으로 데려가서 커튼을 치고 불을 끄고 재웁니다. 1시간 후면 아기는 다시 멀쩡해져요. 마법 같지만 마법이 아니죠. 그냥 뇌가는 시간을 가진 겁니다. 받아들인 정보를 정리하고 감정을 소화하고 시스템을 재부팅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떤가요? 우리도 똑같은 뇌를 가진 인간인데 말이죠. 월요일에 3개의 회의가 잡혀있고 화요일 저녁엔 친구를 만나고 수요일엔 야근하고 목요일엔 또 다른 약속이 있고 금요일엔 회식이 있습니다. 주말에는 밀린 빨래를 하고 부모님 집에 가고 친구 결혼식에 가고 넷플릭스로 새로 나온 시리즈를 정주행해야 하죠. 그러고 나서 일요일 밤에 우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아, 피곤해. 왜 이렇게 불안하지? 왜 잠이 안 오지? 여러분, 이건 미스터리가 아닙니다. 답은 너무나 명확해요. 우리는 그냥 과부하 상태거든요. 돌잔치 2시간째 되는 아기랑 똑같은 상태입니다. 차이가 뭐냐고요? 아기는 울면 누가 돌봐주지만 우리는 스스로 커피를 한 잔 더 마시고 버티죠. 현대인의 가장 큰 착각이 뭔지 아세요? 나는 할 수 있어 라는 생각입니다. 물리적으로는 가능하죠. 하루에 3개 도시를 방문할 수 있고 10개의 이메일에 답장할 수 있고 5개의 소셜미디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술적으로는 전부 가능해요. 그런데 심리적으로는 완전히 다른 이야기거든요. 옛날 철학자 니체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루 중 3분의 2를 자기 자신을 위해 쓰지 못하는 사람은 노예다. 표현이 좀 거칠긴 하지만 핵심을 찌르는 말이에요. 계산해보세요. 하루 24시간 중 16시간을 자기 시간으로 쓰고 계신가요? 대부분은 8시간 일하고 2시간 출퇴근하고 1시간 식사하고 2시간은 의무적인 일들 하고 7시간 자고 나면 끝입니다. 자기만의 시간? 거의 없죠. 그래서 우리는 불안한 겁니다. 우울한 게 아니라 과부하 상태거든요. 정신과 약이 필요한 게 아니라 그냥 쉬어야 하는 거예요.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증상만 치료하려고 하니까 계속 힘든 겁니다. 자,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 번째는 사람을 줄이는 겁니다. 이게 가장 중요해요. 친구가 많으면 좋은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심리학적으로는 전혀 아닙니다. 사람은 에너지거든요. 한 사람을 만나면 그 사람의 고민도 들어줘야 하고 그 사람의 기분도 맞춰줘야 하고 그 사람의 이야기도 기억해야 합니다. 5명을 만나면 5배의 에너지가 듭니다. 진짜 친한 친구 5명만 있으면 됩니다. 나머지는 그냥 아는 사람이에요. SNS에서 팔로우를 끊으세요. 단톡방에서 나가세요. 1년에 한 번 보는 사람한테 생일 축하 메시지 보내지 마세요. 잔인하게 들릴 수 있지만 이게 현실입니다. 당신의 정신 건강이 더 중요하거든요. 약속도 마찬가지입니다. 일주일에 2개 이상의 저녁 약속을 잡지 마세요. 그럼 너무 외로운 거 아니야? 아닙니다. 오히려 반대예요. 약속이 적으면 각각의 약속이 더 의미 있어집니다. 한 달에 한 번 보는 친구와의 만남이 일주일에 3번 보는 지인과의 만남보다 훨씬 더 가치 있어요. 두 번째는 수면입니다. 이건 협상의 여지가 없어요. 최소 7시간은 자야 합니다. 나는 5시간만 자도 괜찮아 라고 말하는 사람들 있는데 그건 거짓말이에요. 당신 몸이 그렇게 말하는 거지 실제로는 망가지고 있는 겁니다. 수면 부족은 당장은 문제가 안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서서히 모든 걸 무너뜨립니다. 수면이 부족하면 뭐가 일어날까요? 판단력이 떨어지고 감정 조절이 안 되고 기억력이 나빠지고 면역력이 약해집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모든 게 불안하게 느껴진다는 거예요. 같은 상황이라도 7시간 잔 날과 5시간 잔 날의 느낌은 완전히 다릅니다. 7시간 잤을 때는 이 정도는 할 수 있지인데 5시간 잤을 때는 세상이 무너진다가 되거든요. 만약 지금 충분히 못 자고 있다면
일단 그 사실을 인정하세요. 나는 지금 수면 부족 상태야. 그래서 모든 게 힘들게 느껴지는 거야 라고 인식하는 것만으로도 도움이 됩니다. 그러면 적어도 내 인생이 잘못됐어 라는 극단적인 결론으로 가지 않거든요. 세 번째, 이게 정말 중요한데요. 미디어를 끊으세요. 특히 뉴스요. 세상 돌아가는 걸 알아야 하지 않나?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솔직히 말해서 몰라도 됩니다. 아프리카에서 일어난 내전, 중동의 정치 상황, 유럽의 경제 위기, 이런 거 알아서 뭐가 달라지나요? 당신이 바꿀 수 있나요? 없습니다. 옛날에는 뉴스가 귀했어요. 일주일에 한 번 신문이 오거나 라디오에서 하루 한 번 뉴스를 들었죠. 그게 정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24시간 내내 전 세계 끔찍한 소식이 쏟아져 들어옵니다. 살인사건, 교통사고, 경제위기, 정치 스캔들, 재난, 전쟁. 이걸 매일 보면서 정신이 온전할 수가 없어요. 우리 뇌는 이렇게 설계되지 않았거든요. 우리 뇌는 부족 단위로 살 때 만들어진 겁니다. 기껏해야 150명 정도의 사람들, 반경 몇 킬로미터 안의 일들만 신경 쓰면 됐죠. 그런데 지금은 80억 명의 문제를 다 들어야 합니다. 이건 과부하예요. 하지만 정보화 시대인데 모르면 뒤처지는 거 아니야? 라고요? 전혀 아닙니다. 정말 중요한 뉴스는 어차피 알게 돼요. 친구가 말해주거나 인터넷 메인 화면에 뜨거나 누가 언급하거나 당신이 일부러 찾아보지 않아도 중요한 건 다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뉴스 앱을 지우세요. 알림을 끄세요. 소셜미디어 시간을 줄이세요. 대신 그 시간에 뭘 하냐고요? 아무것도 안 하면 됩니다. 그냥 멍 때리세요. 창밖을 보세요. 산책하세요. 이게 진짜 쉬는 겁니다. 스마트폰으로 다른 콘텐츠를 보는 건 쉬는 게 아니에요. 그냥 자극의 종류를 바꾸는 거죠. 뉴스 대신 유튜브 쇼츠를 보는 건 담배 대신 술을 마시는 거랑 똑같습니다. 네 번째는 사색 시간입니다. 이게 진짜 핵심이에요. 불안과 불면증은 대부분 낮 동안 처리하지 못한 생각들이 밤에 폭발하는 겁니다. 하루 종일 바쁘게 살면서 자기 감정은 무시하고 문제는 미루고 걱정은 억누르다가 밤에 침대에 누우면 그게 다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의도적으로 생각하는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하루에 30분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생각하는 시간이요. 종이와 펜을 들고 침대나 소파에 누워서 세 가지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지세요. 하나, 나는 지금 뭐가 무서운가? 둘, 최근에 나한테 상처를 준 일은 뭔가? 셋, 나는 진짜 뭘 원하는가? 처음에는 답이 안 나올 겁니다. 당연해요. 우리는 평생 이런 질문을 스스로에게 한 적이 없거든요. 항상 바깥을 향해 살았지 안을 들여다본 적이 없으니까요. 하지만 계속 하다 보면 뭔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아, 나는 실패가 무서웠구나. 나는 저 사람의 그 말에 상처받았구나. 나는 사실 이런 걸 원했구나. 이게 보이면 해결책도 보입니다. 문제는 대부분 우리가 문제를 모른다는 거예요. 막연하게 불안하고 막연하게 힘들고 막연하게 짜증나는데 왜 그런지 모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해결할 방법도 없죠. 하지만 내가 불안한 이유가 다음 주 프레젠테이션 때문이구나 라고 정확히 알면 그럼 이번 주말에 3시간 준비하면 되겠네 라는 답이 나옵니다. 사색은 정신의 소화 과정입니다. 우리가 경험한 모든 것들을 씹고 삼키고 흡수하고 배출하는 과정이죠. 이 과정 없이 계속 새로운 경험만 집어넣으면 체해요. 정신적 소화 불량이 바로 불안과 우울입니다. 다섯 번째는 기대치를 낮추는 겁니다. 이게 가장 어려운 부분인데요. 우리 모두는 특별해지고 싶어 합니다. 유명해지고 싶고 성공하고 싶고 인정받고 싶죠. 이건 나쁜 욕망이 아닙니다. 당연한 감정이에요. 문제는 이 욕망이 우리를 미치게 만든다는 거예요. 나는 최고가 돼야 해. 나는 성공해야 해. 나는 남들보다 뛰어나야 해. 이런 생각으로 살면 절대 행복할 수 없습니다. 왜냐고요? 세상에는 항상 나보다 나은 사람이 있거든요. 내가 100등 하면 1등부터 99등까지가 있고 내가 10등 하면 1등부터 9등까지가 있고 심지어 내가 1등을 해도 다른 분야의 1등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목표를 바꿔야 합니다. 세계 최고가 되자가 아니라 정신적으로 건강하고 따뜻한 사람이 되자로요. 큰 성공을 하자가 아니라 조용하고 안정적인 삶을 살자로요. 이게 포기가 아닙니다. 오히려 더 어려운 선택이에요. 현대사회는 우리에게 계속 경쟁하라고 말합니다. 더 많이 벌고 더 높이 올라가고 더 유명해지라고 하죠. 그런데 그게 정말 행복을 가져다 줄까요? 연봉이 2배가 되면 행복도 2배가 될까요? 직급이 올라가면 삶이 2배로 좋아질까요? 아닙니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일정 수준 이상의 돈과 지위는 행복에 거의 영향을 주지 않아요. 진짜 행복은 다른 데 있습니다. 좋아하는 사람들과 시간을 보내고 충분히 자고 스트레스 없이 살고 자기 시간이 있고 건강한 것, 이게 진짜 행복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이걸 다 희생하면서 성공을 쫓습니다. 말이 안 되죠. 조용한 삶이 약한 거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오히려 반대예요. 세상의 압력을 거부하고 자기만의 속도로 사는 건 엄청난 용기가 필요한 일이거든요. 모두가 뛰어갈 때 걷는 것, 모두가 소리 지를 때 조용히 있는 것, 이게 진짜 강한 겁니다. 성공의 정의를 바꾸세요. 연봉, 직급, 명예가 아니라 평화, 건강, 관계로요. 그러면 갑자기 당신은 이미 성공한 사람이 됩니다. 조금만 조정하면 완벽해지는 위치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정리해볼까요? 우리는 지금 미친 듯이 살고 있습니다. 너무 많은 사람, 너무 많은 약속, 너무 적은 수면, 너무 많은 정보, 너무 높은 기대. 이게 정상이 아니에요. 이건 자해입니다. 해결책은 단순합니다. 줄이는 겁니다. 사람을 줄이고, 약속을 줄이고, 미디어를 줄이고, 기대를 줄이세요. 대신 늘리는 것도 있습니다. 수면을 늘리고, 사색 시간을 늘리고, 혼자 있는 시간을 늘리세요. 그럼 너무 외롭고 무료하지 않을까? 라고 걱정할 수 있어요. 처음에는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는 평생 바쁘게 살았으니까 조용함이 어색하고 불편할 수 있죠. 하지만 2주만 지나면 달라집니다. 갑자기 숨쉴 공간이 생기고, 생각할 시간이 생기고, 진짜 중요한 게 뭔지 보이기 시작해요. 당신이 불안한 이유는 당신이 약해서가 아닙니다. 당신이 무능해서도 아니고 뭔가 잘못돼서도 아니에요. 그냥 과부하 상태거든요. 돌잔치 2시간째 울고 있는 아기랑 똑같은 상태입니다. 필요한 건 치료가 아니라 쉼이에요. 조용한 방으로 가세요. 커튼을 치세요. 불을 끄세요. 그리고 쉬세요. 세상은 당신 없이도 잘 돌아갑니다. 당신이 뉴스를 안 봐도, 모임에 안 가도, 메시지에 바로 답장 안 해도 세상은 멈추지 않아요. 오히려 당신이 망가지는 게 더 큰 문제입니다. 단순함은 약한 게 아니라 지혜입니다. 느린 게 아니라 지속 가능한 겁니다. 포기가 아니라 선택이에요. 가장 큰 사치는 럭셔리 가방이나 비싼 차가 아니라 조용한 저녁, 충분한 수면, 생각할 시간입니다. 우리는 아마 낮잠이 훨씬 더 많이 필요할 겁니다. 그리고 그게 정답이에요.